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되죠.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봉이 이대로 마감이 되면 정말 좋은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시니까 살짝 꺼서 얘기하면, 주봉이 이제 양봉 2개 띄우고, 그 다음에 도진대 아랫꼬리를 길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횡보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슨 모양이 되든 간에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채널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꼬리를 달았지만 눌림을 줬지만 아랫꼬리 주고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일요일로 보면은 좀 애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비트 형제들은 또 괜찮았고 그다음 쿼크나 아더 이런 건 잡코인이라 일단 좀 빼고요. 그래서 뭐 주피터 이런 애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솔라나 계열하고 그다음 뭐 비트 형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솔라나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비트가 지지부진하고 눌릴 때 사람들이 또 도미넌스가 오르고 하니까 알트들을 좀 정리하거나 못 참고 아니면 비트를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손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올리는 동안 지표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조정 끝나고 상승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개미를 털 수가 있어요. 또 불안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고 반등 주고 지지부진하니까 이러다가 또 이때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냐? 힘이 갭을 그러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이 갭과 이 갭을 채우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자리는 누구나 보는 자리는 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역헤드 숄더의 모양도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지지부진하다는 거지 뭐 도미노스 오르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미노스가 여기서 56에서 52가 되는 것보다 뭐 58이나 59, 뭐 60 이런 데서 52가 되는 게 더 많은 폭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도미너스가 빠지는 시점은 이렇게 RSI가 70이 넘을 때 그때부터 해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뭐 길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도미너스가 하락 올라가고 하락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때 도미넌스가 77, RSI 77 찍었고 여기서 67, 그 다음에 여기는 65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지겨울 수 있고 좀 빡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매수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천천히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도미넌스 오르는 과정에서 알들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신 흔들리지만 이미 우리가 이 7월 초에 나온 이 저점 있잖아요. 7월 5일에 나온 알들 저점 이거는 거의 훼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미넌스 올라가는 과정에서 알트들이 이렇게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런 게 빠졌을 때가 요때죠. 뭐 요때부터 쭉 빠지고 6월 달에 갑자기 쭉 빠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럴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알트가 토막 나는 걸 겪었기 때문에 아 이거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르면 알트 또 토막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알트가 토막 난다기보다는 그냥 지지부진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는 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점은 이미 나왔고 그냥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이것만큼 오르지 않고 덜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빠지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가 말하는 지지부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보다 조금 덜 오르는 그런 과정 혹은 살짝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점을 잡는다라는 용도, 그리고 바닥에서 알트를 잡을 거다라는 용도라면 그냥 천천히 매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전 저항들을 맞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응축하는 행보 구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은 좀 조심하고 수요일부터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주셔도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신호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인플레가 진전이 되고 고용이 식어가고 있고 늦은 인하에 따른 경제 위험도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제적 행동 시 부작용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금리가 됐건 그다음에 뭐 어떠한 재료가 됐건 항상 이게 금리라는 게 인하가 될 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상승의 변곡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하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쫓아가듯 금리를 인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하를 했을 때 9월에 그 전에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살짝 조정을 하는 재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우리가 이 이슈를 맞춰본다면, 이슈에다가 한번 가격을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파를 하면 뭐 9만이나 10만까지 금방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리고 여기든 어디든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슈가 터지는 구간. 그러면서 얘 떨어지고 주식도 같이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부터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바로 경기 침체 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번 유동성 파티를 준비를 하는 예열 작업을 할 것이고, 이 9월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2025년에 최종적인 이제 버블장을 맞이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리스로 바뀌면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해리스가 코인에 좀 관심 없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면 그 바이든 트럼프 구도보다 해리스 트럼프 구도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수록 다 흔들기로 작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엄청나게 강력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해리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권자들을 완전 버리기에는 이미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벌에도 막 이름이 들어가고 신흥재벌에 이름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리스에서도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을 접촉하고 있다. 여기 또 리플이 당당하게 껴있어요. 그죠? 참 얘네들은 뭔가 잠재력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죠? 그래서 특히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랩스 등 포함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와 접촉한다는 결정은 선거를 위한 기부금 유치와는 관련이 없다.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근데 요 논평 요청에 이제 다 응답하진 않았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해리스도 코인에 좀 우호적이네. 그러니까 더 우호적인 건 트럼프지만 어쨌든 해리스도 우호적이네. 그러면 이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쪽으로 지금보단 가겠구나. 이게 결국 뭘 만들어요? 기대감으로 만들 것이고, 이것이 결국 뭘로 올 것이냐? 가격 상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도면 11월 대선 전에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이 되면 요번에 트럼프 컨퍼런스 끝나고 좀 가격 지지부진한 거 아시죠? 그것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슈라는 것은 그 전과 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에 가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재료를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트위터에 떴는데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글로 정리해 놔가지고 저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 연설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원금을 갚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고 앞으로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파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은 곧 파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좀 더 늦게 봐요. 왜냐면 자본주의의 그 광기가 한 사이클 남았다 생각해요. 뭔 말이냐?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이 망할 투자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하는 투자판은 2020년 이후가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 사이클이 끝날 때가 저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좀 무너지고 그럴 때가 아닌가? 혹은 뭐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목 화폐가 그런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8단계로 구분을 해서 단계 마지막쯤에는 결국 늘어난 국가 부채 때문에 부채 재조정이나 신흥국의 등장과 같은 필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스크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미국 그리고 연준에서 모를 리도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책까지 세워놨을 것이 분명하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중국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다르고, 오히려 미국이 더 달러라이제이션을 더 심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다가 한 번에 딱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전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난 항상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 또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 들어 자산을 일부러 편입하기 시작한 건 이제 제로로 갈 가능성보다 무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ETF가 됐다는 건 그냥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아직도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하고 하는 분들은 사실 대화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랑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러죠? 기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에 금이 가게 만들 수도 있어 보이는 자산을 왜 미국 정부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을까? 이걸 해야 돼. 그렇죠. 항상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얘네들이 그럼 하고 있는 걸까? 이거죠. 이미 제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없앨 수 없다면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국이 결국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한 것 같아요. 뭐 중국이 개수가 더 많고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거예요.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자산,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의 가격이 1조가 되더라도 무한으로 쪼개서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토큰화 시장이 되면 하나의 정말 핵심적인 자산, 무한대로 쪼개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산 1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1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퍼로? 1.88%인데 2020년에는 이게 2%가 넘었어요. 그러나 이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는데 오히려 퍼센트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가격이 오르는 과정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88%에서 추후에는 0.9%라든지 1%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기만 해도 1개 이상 갖고 있기만 해도 난 뭐해? 결국은 상위 1%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1% 자산가를 되는 비용이 지금 1억이라는 건 1억 미만이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렇죠?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잖아요. 1억 미만의 가격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자산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뭐가 있죠? 1억 가지고 상위 자산 1%, 그것도 전 세계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한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 1개 이상 모으는 걸로 우리는 목표를 세워보자.
중장기 목표는 항상 그렇게 보자. 다만 요번에는 알트장이 크게 올 것 같으니 단기간에 비트보다 더 많이 기간 대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알트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우리가 비트를 1개 이상 가져가자. 요게 우리 채널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강조를 드리는데 항상 그래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가끔 몇몇 분 만나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단기적인 뷰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한 3년 내지 5년 혹은 좀 그 이상 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됐더라, 그렇게 할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두려운 건 제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더 빨리 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 장을 맞이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목이 아프고 건강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영상을 더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좀 같이 이렇게 한번 으쌰으쌰 해서 장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새로운 콘텐츠를 미련 없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구독자들도 좀 많이 늘고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